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 그 무게감이나 여운이 정말 어마어마한 작품입니다. 맞습니다. 2024년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한강 작가의 2014년작 소년이 온다입니다.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거나 이미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소설은 1980년 5월 광주를 아주 시리고도 묵직하게 그려내고 있죠. 그런데 오늘은요, 단순한 문학적 리뷰를 넘어서 아주 색다른 렌즈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바로 수학이라는 도구로 이 역사적 트라우마를 해설해 볼 거거든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한 중학교 3학년 소년 동호의 시선에서 출발합니다. 씻을 수 없는 거대한 비극 한가운데 덩그러니 남겨진 어린아이. 이 소년의 눈을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마주하게 될 서늘하고도 무거운 현실 속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그리고 깊숙이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과연 그해 봄 광주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살펴볼 내용들 목차를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노벨문학상 수상작으로서의 의미. 두 번째, 1980년의 역사적 배경. 세 번째, 트라우마를 증언하는 6개의 목소리. 네 번째, 오늘 해설의 하이라이트죠. 미적분으로 읽는 슬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의 문학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먼저 1장입니다. 노벨문학상 수상작, 문학의 정점에 선 걸작. 2014년에 출간된 이 소년이 온다는 사실상 한강 작가에게 노벨문학상을 안겨준 결정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80년 5월 광주에서 벌어진 그 열흘간의 참상을 아주 정교하면서도 뭐랄까 굉장히 시적인 문체로 기록해냈거든요. 잔혹한 국가폭력의 역사를 이토록 서정적인 언어로 승화시켰다는 것, 이게 바로 이 작품이 가진 진짜 압도적인 힘입니다. 이어서 2장, 1980년의 역사적 배경입니다. 역사의 소용돌이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본격적인 서사에 앞서서 당시의 굵직한 역사적 흐름을 잠깐 짚고 넘어가야겠죠? 마치 거대한 도미노가 무너지듯 사건들이 터지는데요. 먼저 1979년 10월, 18살간 이어지던 독재가 막을 내리면서 이른바 서울의 봄이 찾아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기대감이 확 부풀어 올랐죠. 그런데 진짜 기쁨도 잠시 불과 2달 뒤인 12월 12일에 신군부가 군사반란으로 권력을 덥석 쥐게 됩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숨막히는 탄압이 시작됩니다. 대학문은 굳게 닫히고 언론은 틀어막히는 그야말로 암흑기가 도래한 거죠. 그리고 바로 다음 날부터 광주에서 벌어진 열흘간의 타임라인을 보면요. 5월 18일 항쟁이 시작되고 21일에 시민군이 결성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할 시기는 바로 22일부터 26일 사이인데요. 이때 시민들이 계엄군을 몰아내고 이른바 해방광주를 만들어냅니다. 서로 자발적으로 헌혈도 하고 주먹밥도 나누면서 끈끈하게 연대했죠. 하지만 동시에 전남도청 상무관이나 YMCA 같은 곳들은 신원조차 알 수 없는 시신들이 줄지어 안치되는 너무나 참혹한 기원의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5월 27일 탱크와 헬기까지 동원된 최후의 무력 진압으로 이 비극적인 열흘은 끝을 맺게 됩니다. 자, 3장입니다. 트라우마의 여섯 목소리. 작품의 구조와 시선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소설은 구조 자체가 정말 독특합니다. 평면적이지 않고 굉장히 다면적이고 입체적이거든요. 총 6개의 장과 에필로그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데 특정 주인공 한 명만 쭉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1인칭, 2인칭, 3인칭 시점을 아주 쉴 새 없이 하지만 자연스럽게 넘나듭니다. 독자들은 이 시점의 이동을 통해서 인간이 어디까지 잔인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동시에 그 지옥 속에서도 타인을 돕는 숭고함이란 무엇인지를 동시에 뼈저리게 느끼게 되죠. 자, 이 6개의 장은 각기 다른 생존자와 희생자들의 목소리를 담고 있습니다. 1장에선 아까 말씀드린 도청 상무관에서 시신에 번호표를 붙이던 소년 동호가 나오고요. 2장에서는 계엄군 총에 맞고 죽어서 홀령이 된 동호의 친구 정대가 등장합니다. 이어서 3장의 출판사 편집자 은숙, 4장의 고문 후유증을 앓는 진수, 5장의 공장 노동자 선주, 그리고 마지막 6장에서는 막내 아들 동호를 잃고 평생을 찢어지는 가슴으로 살아가는 어머니의 목소리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폭력이라는 거대한 돌덩이가 삶이라는 호수에 쿵 하고 떨어졌을 때 그 파장이 주변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각기 다른 모양으로 박살냈는지를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네 번째, 4장입니다. 미적분으로 읽는 슬픔. 오늘 가장 집중해서 보셔야 할 파트입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약간 뒤통수를 맞는 듯한 분석이 등장합니다. 이번 해설의 핵심 원자료에서는 이 문학작품을 수학의 미적분학이라는 렌즈로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미적분, 다들 학창 시절에 골치 좀 썩으셨죠? 기본적으로 변화와 누적을 계산하는 학문이잖아요. 그런데 이 차가운 수학적 공식을 소설에 덧대어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거대하고 끔찍한 인간의 고통이 눈에 띄게 시각화되고 또 계량화된다는 겁니다. 진짜 기발한 접근이죠. 이 분석의 핵심은 바로 미분과 적분의 극명한 대비입니다. 자, 미분은 뭡니까? 아주 짧은 찰나, 특정 순간의 변화율을 구하는 거잖아요. 평온했던 일상이 국가폭력이라는 거대한 힘에 의해 순식간에 박살날 때 그 아주 짧은 찰나, 즉 DT라는 시간 동안 가해지는 충격과 트라우마의 엄청난 크기, 그 가파른 기울기가 바로 미분입니다. 그럼 반대로 적분은 뭘까요? 연속적인 아주 작은 변화들을 차곡차곡 쌓아서 더하는 겁니다. 살아남은 자들이 시간의 흐름을 견뎌내며 겪는 개별적인 슬픔들, 그 고통의 곡선들을 전부 다 합친 것. 즉, 우리 역사가 짊어져야 할 비극의 총면적을 뜻하는 거죠. 이걸 이미지로 한번 상상해 볼까요? 캄캄하고 꽉 막힌 골목길을 떠올려 보세요. 그건 어느 날 갑자기 뒤통수를 친 끔찍한 충격, 수십 년이 흘러도 절대 줄어들지 않고 그날 그 시간에 멈춰버린 무한대의 고통스러운 기울기, 네, 바로 미분을 상징합니다. 반면에 누군가 하나하나 정성껏 쌓아 올린 돌탑을 떠올려 보시면 그건 적분과도 같죠. 도청 상무관에 쌓여가던 시신들 하나하나, 그리고 1장부터 6장까지 이어지는 수많은 인물들의 고통이 아주 미세한 조각이 되어서 거대한 역사적 상흔으로 층층에 무겁게 누적되고 있다는 걸 시각적으로 확 와닿게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수학에서 선이 뚝 끊어지는 현상을 불연속성이라고 하잖아요. 국가폭력은 바로 이 인물들의 인생 곡선을 아주 단칼에 끊어버리는 치명적인 불연속점입니다. 소년 동호의 죽음으로 그의 삶은 그 자리에서 영원히 멈춰버렸고요. 살아남은 은숙이나 선주 같은 생존자들의 삶 역시 1980년 5월이라는 사건의 이전과 이후로 완전히 철저하게 두 동강이 나버렸습니다. 아시겠지만 한 번 억지로 끊어진 삶의 곡선은 아무리 애를 써도 절대 이전처럼 매끄럽게 이어질 수가 없는 법이거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원자료는 생존자들의 이 지독한 고통을 미분 방정식으로 설명합니다. 살아남은 진수나 선주가 매일매일 느끼는 고통의 변화율은 현재 그들이 안고 있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즉 PTSD의 쾌기와 정확히 비례한다는 거예요. 흔히들 시간이 약이다라고 하지만 여기서는 전혀 통하지 않는 말입니다. 과거의 기억이 현재의 삶을 쉴 새 없이 파먹어 들어가는 과정, 고통이 끊임없이 현재 진행형으로 쳇바퀴 돌듯 전이되는 그 끔찍한 양상을 미분방 정식이 아주 정확하게 증명해주고 있는 셈이죠. 자, 마지막 5장입니다. 기억의 문학. 이 작품이 남긴 진짜 의외에 대해 살펴보죠. 만약 이 책이 단순히 과거의 참혹한 사실들을 팩트 위주로만 나열했다면 전 세계적으로 이토록 깊은 공감을 얻어내지는 못했을 겁니다. 한강 작가는 아주 철저한 역사적 고증을 거치면서도 불필요하게 자극적인 묘사는 피했습니다. 대신 그 빈자리를 희생자들의 부서진 내면을 어루만지는 아주 시적이고 서정적인 언어로 가득 채웠죠. 끔찍한 폭력의 역사를 문학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거룩한 치유와 애도의 의식으로 끌어올린 겁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여러분과 이 문장을 꼭 하나 나누고 싶습니다. 이 소설은 과거를 기록하는 것을 넘어 살아남은 자들이 어떻게 기억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지를 묻는다. 5.18은 결코 미분되어 과거의 한 점으로 끝나버린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사회 어딘가에 계속해서 적분되며 쌓여가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슬픔이자 우리가 끊임없이 던져야 할 질문이죠. 과연 이 계속해서 누적되는 트라우마의 거대한 면적을 우리는 어떻게 마주하고 또 어떻게 껴안으며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이 해설이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깊은 여운과 질문을 남기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